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최근에 시즌의 분위기가 참 오묘합니다. 저점을 찍고 나서 최근 이 차트에 보이시는 이 자리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PCR은 끝났다라고 외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PCR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1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시젠 회사에서 작년 대비 더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아무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내의 이슈만 봤을 때는 PCR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팩트긴 한데, 지금 해외적인 이슈를 봤을 때는 이 PCR만 가지고는 더 이상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회사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일단은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말은 했는데, 결론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죠.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그리고 고배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무상증자는 작년에 했었고, 자사주 매입도 작년에 했었고, 배당 같은 경우도 4분기로 해서 분기 배당을 시행을 다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걸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이슈는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 대한 어떤 이슈 둘 중에 하나는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서 시젠을 개인 공매도를 친 세력들이 있다면, 3개월의 상한 기간이 있죠. 개인 공매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기간이 있습니다. 상환 일자가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래서 아마 평단가가 뭐 5만 원 초반이다 하면 많은 개인 공매도 세력들은 아무래도 조금 후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외인이 한순간에 자리를 틀어버리면 또 이 정도까지는 한 방에 또 떨어질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한다라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확실한 거는 실적이라든지 어떤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켜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최저점을 벗어나거나 혹은 이 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한번 하고 6만원, 7만원 사이에서 한번 어느 정도 타이밍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증시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플러스 1.63%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코스피는 플러스 0.16%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 매물대를 보시면 외국인이 현재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모아주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반대로 계속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 시즌이라는 종목에 겁을 많이 줬으면 이 개인들이 이제는 조금만 올라도 팔아버리고, 떨어져도 팔아버리고, 올라도 팔아버리고, 떨어져도 팔아버리고, 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투심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약해지지 않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고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긴 한데, 과연 어디까지 외국인의 매집이 이어질지도 사실 관건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와야 사실은 큰 상승이 이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 혼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사실 힘들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개인의 물량을 최대한 많이 뺏어먹는 이런 수급을 보여주는 날,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날에 21선과 241선을 돌파하는 날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오늘 특징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분자진단 전문가 미 법인 CEO로 미국 공략 본격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떴는데,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첫 번째는 그게 들었고 생각이, 두 번째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오라드와 우리가 5년 동안 시젠이 유통계약망 공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이제 이분을 필두로 해서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것 같은데, 당장에 어떤 결과를 내놓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시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잠재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이 많이 쌓여 있고요. 30년 이상 미국 분자 진단 시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임원들이 모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즌을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쉽게 얘기해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부터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주가가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시젠이 국내를 벗어나서 특히 미국 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분자 진단 시장에서는 미국을 빼놓고는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분자 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 분자 진단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제품이 아닌 논 코피드 어떤 그런 제품들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남미나 아프리카 뭐 이런 쪽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할 수밖에 사실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PCR 검사가 최대치를 훌쩍 넘었죠. 105만 건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했던 거는 85만 건인데 넘었습니다. 넘었고 105만 건이 넘어버리면서 검사량 폭증에 결과가 통보가 지연이 돼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나왔던 30분 만에 감염자 확인을 한다라는 이 시즌, 국내 식약에 대한 어떤 허가를 빨리 내줘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시즌 대표가 그때 문재인이 방문을 했을 때 뭐 안 좋은 소리를 했는 건지 문재인한테 찍힌 건지는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이 시즌이 살짝 국내에서는 외면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 적잖아 듭니다. 물론 해외에서는 잘 나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한 해외 수출, 거기에 대한 허가는 이제 받았다라는 것을 봤는데, 이 국내에서 지금 사실은 더 급하죠. 그래서 빨리 국내에서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권이 바뀐다면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현재 상장사 3곳 중 2곳은 배당 성량을 늘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200%로 1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상장사들이, 국내 주식들도 사실은 주주 회사라면요, 일정 부분 미국처럼 수익, 영업이익에 최소한 큰 비중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준다면 사실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장기 투자를 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생길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많이 물려있고 불안해하고 진짜 10년이라는 동안 100조를 달성하겠다라고 지금 헌증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해놨죠. CEO가. 자신이 있다면 고배당을 좀 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만도 없고 공매도에 대한 어떤 타켓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자 한다면 합니다. 10년 뒤에 100조의 매출을 이루고자 하는 회사인데 지금 당장 배당을 어느 정도 준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하든지 혹은 대신증권처럼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이 필요한 그런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공매도가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공매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개인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죽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자사주 매입이랑 고배당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회사 측에서 해준다면 회사에서 얘기하는 ESG 경영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그리고 투심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10년 동안 투자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배당이 3% 4% 이렇게 나온다면 최소한 은행 금리 이상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10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존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즌 어느 정도 조금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좋다 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시는 것 같이 우크라이나 리스크 그리고 러시아 리스크 두 나라의 간의 어떤 분쟁에 따라서 국내 주식 시장도 뒤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